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실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명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이 되었고 최준규 전 해병대 대대장은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특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특검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해병 특검은 기본 70일에 1차 연장까지 100일 가까이 수사해 왔는데 아직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7명을 한 번에 구속하려다가 이 중 6명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수사 외압 5명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을 통해서 책임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행위는 사실로 보이지만 이것이 외압을 행사하려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영장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피해자 구속이 무산된 것은 해병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의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여러 명을 구속했지만 대부분 수사 본류에서 벗어난 별건 혐의였습니다. 어느 특검 할 것 없이 수사가 거칠고 조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검은 주식 투자 의혹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검의 1차 목적은 진상규명에 있지 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무죄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건은 특검의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법원을 공격하고 특별재판부 같은 초법적 발상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행태가 아닌가 국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그것이 어떻게 내란이라고 단정 짓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